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십수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할리우드 액션을 즐겨왔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요. 작년 말에는 일론 머스크가 선정이 됐죠.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선발 이유를 밝혔고요. 일론 머스크의 행적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가장 돋보이는 가장 큼직한 두 가지의 사업을 보자면 첫 번째는 테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는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건립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큰 뜻을 담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선 우주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위성 같은 거를 실어 나르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08년쯤에는요, 돈이 없어서 이 회사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용케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서 세계 자동차 회사의 그런 업계의 판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고생과 난관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극복을 해왔고, 그리고 회사의 매각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어왔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놓은 일만 보면 정말 탁월하고 천재적인 CEO인데 왜 그에게는 항상 사기꾼이다 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설은 비단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각은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를 취재했었던 한 기자의 인터뷰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할 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비서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걸 후딱 먹어 치워놓고는 입에 아이스크림과 과자가루를 묻힌 채로 인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천하태평하게 접근하는 태도인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못 믿었게 느껴진다는 거죠.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또 말투가 어눌하고 공대생 출신의 엔지니어가 직업병인 거북목을 한 채로 입에 빵가루를 묻히고 인류를 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 인류를 구한다는 말을 하는 당사자 일론 머스크는 엄청 이걸 당연한 듯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놈 또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공식적으로 붙기 시작한 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2007년 초에 아이언맨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라우 주니어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 또 언론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아이언맨과 일론 머스크를 비교하기를 시작했죠. 그 당시 언론은 머스크 같은 좀 특이한 인물에 오랫동안 굶주려 왔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90년대 후반에 닷컴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페이팔이 승승장구하면서 더 주목받았었죠. 게다가 당시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베일에 쌓여진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주선과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자신의 엄청난 돈을 투척하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대담하고 이색적으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일론 머스크 본인도 되게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제품 발표회나 공장 오픈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완전 할리우드 스타일로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련의 행보가 투자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당시 2007년도에는 말하는 건 되게 웅장했는데 실제로 아웃풋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아웃핏이 거의 전혀 없었어요. 세간의 유명세를 타고 칭송을 받긴 했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죄다 막 늦어지게 일수라서 쟤 사기꾼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머스크가 돈 문제에 부딪혔다고 수군댔고요. 실제로도 정말 그랬어요. 닷컴 백만장자가 되어서 벌어들였던 돈이 스페이스X랑 그리고 테슬라 사업 때문에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였죠. 테슬라는 자동차 인도일이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계속 막 연기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로드스터는 세상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 소리를 자주 듣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결코 지켜내고야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 약속한 날짜에 거진 다 못 맞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야기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의 성격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시간의 왜곡과 관련해서 함께 일한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작업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일론한테 물으면 그의 사전에는 1시간 넘는다는 대답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일론이 1시간이라고 답하면 실제로는 하루 이틀 걸린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일론이 혹시라도 하루 걸린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한 1, 2주일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새겨들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사업 일정을 계획할 때도 그 자신만의 시간으로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빵 터트리는데요. 이게 근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마다 제정신이 아니다 싶게 야심만만한 일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일정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모든 성과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딱 계산한 결과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직원에게 기대하는 일정이기도 해서 실질적이고 사소하게 발생하는 이런 결함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정을 막 다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상했던 일정보다 막 수년씩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잦은 지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별난 몽상가니 뭐 사기꾼이니 하는 수식어가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이루어낸 일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극히 현실에 뿌리 내린 상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뤄낸 일로 보면 이 일들이 워낙 웅장해서 사기꾼 시절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여전히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죠. 그건 바로 온라인상의 입방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한때 테슬라가 전기차 구입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가 철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난삼아 개발된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서면서 도지파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이후에 유사한 알트코인이 우후죽순 등장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막강한 팬덤의 구축과 더불어서 이 입방정의 상징인 그의 가벼운 트윗 때문에 가상화폐와 그리고 밈주식 시세가 막 출렁거렸어요. 이런 각종 머스크의 입방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워낙 언론의 재미를 끄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무근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뭔가 조용한데? 싶으면 곧 나타나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가시는데요. 여러 가지 각종 기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지지 세력도 엄청 많습니다. 이 지지 세력은 아마도 테슬라 주주들인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한국에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한국에서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테슬라 주주가 가장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기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보통 보유 효과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을 좀 더 좋게 보려고 하는 편향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조금 비윤리적이다 싶은 그런 사건이 뉴스에 터져도 정말 꽤 많은 지지 세력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거는 조금 놀라워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크게 갈등을 빚는 주체가 있는데 미국 정치권과 그리고 자동차 관련 경쟁 업체들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많이 싫어하고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까내리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류의 화성 정착을 꿈꾸고 있는데 인간이 굳이 화성에 갈 필요가 있니? 하는 그런 조롱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특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노조를 파괴한다는 것과 그리고 세금을 자신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치권과 경쟁업체를 겨냥해서 계속 조롱과 독설을 막 수시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트위터에서 주기적으로 볼 수가 있죠. 사업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워낙 많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세력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꾸 방해하고 하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더뎌지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노조를 갖춘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법안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해 왔었던 보유세 법안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요. 기존의 기득권의 이런 산업 체계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을 창출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자신들의 논리에 자꾸 반대하는 눈엣 가시가 바로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근데 사실 미 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가져다 준 선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쭉 살펴보면 1925년 크라이슬러 설립 이후로 미국은 신생 자동차 업체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자동차 산업이 유럽과 일본의 자리를 완전히 뺏겨서 망해가던 찰나였는데 그 잃어버린 경쟁력을 미국에 다시 싹 틔운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리고 특히 더더욱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로 스페이스X예요. 원래 미국의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됐고요. 우주 산업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비용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인풋을 들이는데 대비해서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정부 기관이 뭐 그렇잖아요. 관료주의에 쩔어가지고 혁신도 없고 돈만 많이 쓰는 그런 되게 비대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의 우주 산업은 발전이 완전히 멈춰져 있던 상태였어요.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우주로 물건을 수송할 때 로켓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품 등에 있어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짜잔 나타나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 자신의 전 재산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미국의 우주 산업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끌어올렸어요. 스페이스X는 국영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만큼 돈에 되게 민감했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이다 싶을 만큼 비용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과거에 로켓 한 대를 우주에 보내는데 들었던 돈을 거의 10분의 1 가까이 획기적으로 절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크게 기여한 점이 있죠. 기존에 러시아에 의존했던 이런 우주 산업 부품을 자국 내에서 제조하는 걸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볼 때 특히 더 의미 있는 성과인 거죠. 이런 성취를 돌아볼 때 미국은 일론 머스크에게 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고, 미국의 정치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썩 마땅치 않아 보이나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품 꿈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 어릿광대니 천재니 뭐 몽상가니 쇼맨이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업 관련해서 행사 같은 걸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뭐 오픈식이나 II데이, 뭐 배터리데이,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행사들 꽤 있으실 텐데요. 머스크는 여기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종종 선보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AI데이에서 테슬라 봇이 나왔는데 사람이 변장하고 나왔던 로봇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십수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할리우드 액션을 즐겨왔어요. 2006년에 테슬라는 자사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겉모습은 화려한 2인승 컨버터블 전기차 로드스터를 선보였는데, 사실 그 차가 완전히 깡통차였고요.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스펙을 막 과장해가지고 백만장자들의 투자를 받아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모델 S를 처음 선보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서 보기에 모델 S 세단은 진짜 엄청 매력적이고 세련됐었는데 언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차는 재구시를 전혀 하지 못하던 차였어요. 후드가 막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막 간신히 막 이렇게 얹어져 있었고 누가 세게 밀면 부서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시제품이 작동할 때 이게 과열이 안 되게 하려고 엔지니어들이 막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더욱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제품을 만들 당시에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도 없었고 차를 온전히 제조할 수 있는 자금력도 전혀 없던 상태였어요. 이 이후로도 일론 머스크는 언론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포장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아웃풋을 과대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직원들이 이게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머스크는 가짜 일정을 외부에 막 계속 흘려가지고 고객들한테 거짓 희망을 줬기도 한데요.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았어서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이 발생하는 혼란을 수습을 하느라고 애먹는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런 과거의 일들을 돌아볼 때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다 하는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다만 놀라운 거는 일정은 많이 지연됐지만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기꾼인 듯 혁신가인 듯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진짜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희대의 사기꾼,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그게 진짜 놀라운 거죠. 다만 경솔한 언행이랑 그리고 기행으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스크 마우스는 이게 돌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십수년을 계속해 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머스크는 앞으로도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는 누군가랑 계속 싸움을 할 거예요. 지금처럼. 동시에 그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화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